저는 휴가철에 이거 무조건 가져가요.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칫솔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벌레 물리거나 뭐 알러지 나거나 가려운 데 바르기 이제 무난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 선크림은 무조건 이거 챙겨요.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만 해줘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만 갖고 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지 않아요? 저 더우니까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다 스탑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 주에 여행 가요. 근데 여행 가면 약간 피부가 까맣게 타기도 하고 이제 물이 잘 안 맞아서 얼굴이랑 머리카락이랑 되게 막 뻣뻣해지잖아요. 저는 여행 가서도 간단하게라도 피부 관리하려고 이런 키트 만들어가지고 싸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 여행 가서도 완전 꿀피부로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오늘 꿀팁 알려드리려고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 이건 무조건 들고 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제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상비약. 상비약들 다들 꼭 챙겨가시잖아요. 특히 애기 있는 분들은 완전 필수죠. 동남아 여행 같은 데 가면 벌레 물리거나 유럽에는 베드버그들도 있고 그렇게 좀 염증 많이 올라오거나 알러지 많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리도맥스라고 하는 연고인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약국에서도 파는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스테로이드가 이제 강함과 중감과 약함이 있는데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벌레 물리거나 뭐 알러지 나거나 가려운 데 바르기 이제 무난한 스테로이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약간 스테로이드 바르기 조금 무섭다. 이제 어디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비판텐도 괜찮아요. 이제 비판텐은 피부 재생이랑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S로반 항생제 연고예요. 이건 어디 다치거나 상처 났을 때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제 이걸 발라주면 2차 감염을 방지해주고 피부 환경이 조금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나 아기 있는 집에서는 뽀로로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 이거 필수예요.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하는 건 디오덤이랑 같은 성분인데 뭐 살짝 긁히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흉터 생기는 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여주게 되면 그 흉터를 금방 회복시켜주고 흉터 발생도 조금 더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뽀로로가 있으니까 애기들은 뭐 안 다쳐도 그냥 막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다 이제 비판텐까지 같이 가져가면 유아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여행용 키트죠. 그리고 이제 진통제는 무난하게 타이레놀이랑 이젠식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두통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화상 너무 심하게 입어서 피부가 벗겨서 너무 아프다 이럴 때도 이제 진통제는 드시면 통증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일회용 제품을 팔더라고요. 이게 포비돈이랑 이제 이소프라놀이라는 이제 소독약인데 원래 병원에서 쓰는 건데 뭐 쿠팡이나 이런 약국에서도 팔더라고요. 물놀이 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때 소독용으로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봉이 적셔져 있는 상태여서 바로 그냥 꺼내서 쓰시고 버리면 되는 이제 굉장히 간편한 상품이에요. 그 상비약은 이렇게만 갖고 가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 샤워기 필터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여행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물이 되게 깨끗한 편이잖아요. 뭐 트러블도 잘 안 나고. 그런데 동남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수돗물이 우리나라랑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이 뒤집어질 때도 있고 머리가 많이 뻣뻣해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이거 강추. 이게 필터의 용도도 달라요. 두 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유럽 가실 때는 석회질 필터가 좋아요. 그래서 석회질물은 머릿결도 또 뻣뻣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트리트먼트도 꼭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동남아 가실 때는 잔류염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염소를 거를 수 있는 필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녹물이 조금 많이 나온다 이럴 때도 이제 염소 필터를 쓰시면 좋고요. 꼭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피부가 건강하시거나 뭐 지성이거나 이런 분들은 필요 없는데 저같이 조금 민감한 피부거나 아토피나 뭐 습진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기면 좋으세요. 이게 저만의 꿀팁인데 이거 숙소 어메니티에 있는 그 샤워캡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쪼리를 싹 넣으면 이렇게 따로 묶을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그대로 캐리어에 넣으면 굉장히 간편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완전 꿀팁인데 이거 캐리어 저울이에요. 되게 귀엽죠? 근데 이런 거 거의 뭐 다이소, 쿠팡 이런 데서 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이게 ON을 누르시고 여기에다 무게 재면 그냥 끝이에요. 여행 갈 때는 괜찮은데 갔다 돌아오면 이제 쇼핑도 많이 하고 짐도 엄청 늘잖아요. 그때도 이걸로 무게 재면 이제 비행기에서 추가 요금 낼 일도 없고 아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휴대용 커피포트인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숙소 가실 때 약간 찝찝할 수도 있고 뭐 애기들 밥 데울 때 그럴 때는 사실 깨끗한 데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쓰기 좋으신 거고 이게 이렇게 보면 엄청 찌부되어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되고 이렇게 열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밀면 얘가 포트가 돼요. 전선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 끓여서 뭐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뭐 밥도 데울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으면 끝이죠. 굉장히 간편해요. 이런 것도 사실 저만 알고 있는 꿀템이랄까. 그리고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바로 비행기 키트. 이렇게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키트가 있는데 이렇게 파우치나 뭐 지퍼백 이런 데 넣어서 들고 다녀요. 굉장히 기내가 건조하잖아요. 좀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습을 해주는 아이템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같이 가는 사람들 것까지 세트로 만들어서 선물하면 엄청 센스 있다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스팀한데 이거는 일본 여행 갔다 온 친구가 사다 준 건데 뭐 다들 잘 아시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근데 다이소에도 팔더라고요. 뜯으면 열이 막 나오면서 되게 따뜻해져요. 그리고 막 향도 나고 그래서 자기 전에 쓰고 자면 되게 릴렉스한 상태로 주무실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들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면 그 안에 환경이 굉장히 건조하고 조금 그래서 이제 이런 마스크도 있어요. 필터가 2개가 들어있고 물에 적시고 안에 넣어주면 마스크 속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되게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마스크가 필요한데 뭔가 조금 더 수분감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팩 1개. 저는 이제 항상 쓰는 팩인데 집에서 쓰는 팩 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되시고 팩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토너 패드 같은 거 지퍼백에 담아서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시트가 약간 탄탄한 그런 시트여서 흐르지 않고 이게 에센스가 조금 적은 편이고 딱 붙이고 그냥 자고 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쟁여놓고 여행 갈 때마다 꼭 들고 다니는 템이에요. 일회용 헤어 오일인데 이거는 건조한 기내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는 헤어 오일이어서 그냥 따서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이거는 치약이 칫솔에 묻어있는 칫솔이에요. 일회용 칫솔이고 까서 그냥 양치하시고 버리면 되는 거여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되게 입술이 엄청 건조한 편이어서 바세린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제 원래 바세린은 사이즈도 좀 크고 이제 특유의 석유 냄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은 바세린 립 테라피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앙증맞고 해서 비행기 타서 수시로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또 선크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행 가서 낮에 돌아다니는데 선크림 안 바르면 얼굴이 타잖아요. 심하면 빨갛게 벗겨지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벗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피부가 늙어요. 주름지고 김이 생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선크림으로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2개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SPF와 PA. 이건 쉽죠? 일단 SPF는 얼굴이 타거나 일광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인 UVB를 차단을 해줘요. PD님,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 SPF 50이랑 100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100짜리가 50짜리보다 2배 좋은 거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틀렸어요? 너무 단호했나? 아니요. SPF 50이랑 100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차단율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SPF 높은 거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SPF 50 이상짜리를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PA. PA는 뭐냐? 이제 피부를 주름지고 늙어 보이게 하는 자외선이 UVA를 차단해줘요. 근데 이건 플러스가 몇 개 붙었냐에 따라 차단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PA3 플러스나 4 플러스의 선크림을 골라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들 간과하시는데 바로 모든 피부층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시광선까지 차단해주면 가장 좋은데요. 산화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틴티드 선크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시광선을 차단해 준다는 거니까 혹시 색소나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하실 때 꼭 틴티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는 라로슈포제 유비데 안뜰리오스 멜티드 틴티드 크림인데 이건 제 최애 선크림이에요. 그 UVA랑 UVB 가시광선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선크림이고요. 써보시면 좀 색깔이 BB 같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대용으로도 쓸 수 있어서 그냥 계속 덧발라도 문제는 없어요. 닥터 아토에서 나온 이제 뿌리는 쿨링 선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몸에 뿌리는 선크림은 아무래도 좀 얼굴이랑 조금 차별을 둬야 되고 이제 간편하고 빠르게 흡수되고 무엇보다 안 끈적거리면 좋겠죠. 몸 전체에 다 바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잘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뿌리면 되게 쉽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자외선을 많이 쏘인 그런 피부에도 쿨링 이펙트도 있어서 바르기가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 혹시 햇볕에 가볍게 화상을 입었다 하실 때 응급처치로 해줘야 되는 거 1번 바로 쿨링 시원하게 해주기. 약국에 이런 생리식염수 낱개로 된 거 팔거든요. 그래서 거즈가 가장 좋기는 한데 거즈 없으면 화장솜에라도 적셔서 올려두면 쿨링돼요. 생리식염수는 좀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꼭 로션이나 크림으로 바로 발라서 보습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평소에도 팩을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1일 1팩이 누구는 좋다 하고 누구는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영상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 피부과 전문의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